지금 한국 시장이 4천 간다라는 논리 중에 가장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게 상법 개정으로 인한 리레이팅,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유동성 팽창 시기에 이건 조금 안 맞는 논리 아닌가? 이 두 가지 맥락에서 나는 국내 시장에 지금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지. 안녕하세요. 왔니? 네, 왔습니다. 오늘 약간 청초하신데요? 네, 기도 중이었어. 진짜 기도복이야. 근데 기도가 좀 하늘에 닿은지 연일 비트코인이 좋은 것 같던데요? 그치. 이제 결국 시간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연초에 올해 가장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쪽이 뭐가 있을까. 기존에 들고 있던 뭐 조선은 그쪽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뭔가 방산이나 GT를 잡기에는 뭔가 좀 깨름직하고 약간 너무 뒷배 타는 느낌? 그렇죠. 근데 그 뒤로 당연히 더 많이 올랐지만 뭐 에너지 인프라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먹을 수 없던 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초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크립토 쪽에 확실히 기회가 있는 것 같다. 확실히 제도 쪽으로 올라왔고 변동성이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과거의 비트코인은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 이렇게 피레침이라고 하나? 네, 이렇게 쭉 빠졌다가 오르는 이런 흐름들이 간간히 보였는데, 확실히 제도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ETF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아서 확실히 레버리지 플레이 하기에도 리스크가 좀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크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다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한쪽에 크게 편성을 했는데, 뭐 지금까지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고 올해 수익률의 많은 부분 커버를 그쪽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가장 신경 쓰는 지표는 유동성에 관련된 지표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7월 말 이제 일본의 금리지, BOJ가 이제 금리를 인상하냐 마냐, 요 내용이 이제 시장의 전체 유동성을 잠시 긴축하느냐 완화하느냐, 약간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시장에서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을 일정을 잡고 7월 말까지는 특별한 이슈 없으면은 계속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가겠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일어나든 쇼크가 일어나든 그때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 그러면 매수하고,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 보유하고, 그래서 고날 기점 전까지는 일단은 기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좀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삼전이 조금 한 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어제 기점으로 거의 다 비중을 좀 정리하게 됐고, 하이닉스는 들고 있고, 하이닉스는 전체 포지션의 한 10% 정도만 들고 90%는 들고 있고, 삼전이 더 갈 수도 있지. 삼전 더 가면서 뭐 지수가 4천 갈 수도 있는데, 난 지수가 4천 가든 5천 가든 별로 관심이 없어. 옛날에도 막 코스피가 3천 가니 3,300 가느니 나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 그렇죠. 난 개별 섹터에 대한 수익률을 추종하지 전체 인덱스를 관심 있게 보거나 좀 그러진 않거든. 시장의 온도를 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뭐 지수에 크게 의미를 부여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7월 말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루어지는 금리 회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냥 빨리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한 1, 2개월 정도 시장이 조정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각오가 되어 있고, 그걸 위한 이제 보수적이라고 할 순 없지. 내 포지션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시장이 큰 변동성을 일으킬 때 레버리지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설정을 해놨고, 그래서 그 방향성 자체는 그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하이닉스를 어떻게 들고 있는지, 조선 어떻게 들고 있는지, 최근에 이제 삼전 얘기만 주로 어그로 끌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뭐 기존 보수적인 포지션인 삼전이랑 메리츠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줄였고, 삼전은 거의 다 털어냈고, 메리츠도 거의 전체 100이었다 그러면은 한 30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일단 정리해주고, 원래 계속 더 들고 갈 생각이었는데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옮기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이 성장주를 추종할 거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이 더 가는 가장 핵심 논리는, 더 가려면은 4천 간다라는 논리 중에 가장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게 상법 개정으로 인한 뭐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기존 시클리컬 산업들의 리레이팅,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금리 인하 그리고 지금 유동성 팽창 시기에 리레이팅에 대한 자금 성격은 조금 안 맞는 논리 아닌가? 그러니까 1이 원래 가격이었다면 0.5가 1이 될 걸 사는 것보다 지금 1인데 10이 될 걸 사는 시장이 지금 앞으로의 자금의 성격일 텐데, 그게 국내 시장에서 지금 4천 간다 5천 간다는 논리는 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 언제일지 불확실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의 성격이랑 좀 맞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맥락에서 나는 국내 시장에 지금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미국 시장 안에서 누구나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팔란티어지. 팔란티어조차도 지금 되게 공격적으로 2, 3분기에 좀 담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그냥 자본의 성격이 성장주를 굉장히 추종할 거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에서 1티어는 지금 팔란티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쪽 위주, 그리고 성장성이 많이 남아있는 또 로비운드, 그리고 헛사이, 뭐 이런 쪽으로 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고 있는
좀 공격적인 매우 포지션이지. 오히려 2분기 때 구축했던 포지션이랑 정반대. 그때는 이제 빠지면 또 얼마나 빠지겠어 하던 주식들이 메리츠 그리고 삼전 이 두 개로 전체 수익률을 방어하는 기조였다 그러면 지금은 3, 4분기 그리고 내년 1, 2분기를 대비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그 중간에 이제 한 번에 뭐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걸 견뎌낼 정도의 체력만 갖춰놓고 그 뒤에는 이 버블을 즐길 수 있게끔 이제 포트를 바꿔주고 있고 그래서 좀 최근에 고민인 거는 이렇게 포트를 재배치해놓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트레이딩을 좀 다시 할까? 그래서 좀 멤버십 열고 사람들이랑 으쌰으쌰 하면서 좀 같이 좀 재밌게 놀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는 있어. 또 너무 긴 안정기는 심심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심심함이 오기 시작했어. 낮에 보고 있는데 뭐 앉아서 뭐 하겠어. 그래서 근질거리기도 하고. 좀 더 사람들이랑 좀 히덕거리면서 재밌는 거 얘기도 할 것도 있고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할까? 심심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동강님은 지수가 올라가든 말든 약간 마이웨이. 크게 그게 없지만 저희는 또 보는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수가 어디까지 가는지가 약간 그런가? 나는 그게 한 번도 궁금했던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4천 간다 5천 간다 이게 왜 나는 관심 가는지 모르겠어. 지수가 2,500이어도 내 섹터가 잘 가면은 그쵸, 그냥 가는 거고 그거랑 무슨 상관인지라는 생각 나 항상 하거든. 지수가 3천 가든 뭐 다우가 4만을 가든 5만을 가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것만 잘 가면 내 거 가면 되지. 음. 그냥 그런 마인드여서 몰라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한데 틀렸다고 생각 안 해. 자기 밖을 잘 챙기자. 그냥 그 핵심 본질에 좀 집중하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지표에 휘둘릴 수 있고 어떤 일정들이 있고 그 정도 안에서 체크해주면서 약간 난을 닦아주듯이 닦아주면 이제 꽃이 피거든. 그 정도의 관리 정도 해주는 거. 물 주고 먼지 쌓이면서 닦아주고 햇빛 좀 쏘여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급 체크하고 뭐 일정 체크하고 분석하고 뭐 시장 심리지표 확인하고 뭐 이런 몇 가지들 있잖아. 네, 그쵸. 그런 것들을 그냥 해주는 루틴 정도? 근데 이제 포모가 올 거란 말이지. 아, 나 저거 더 샀을 걸. 들고 있음에도 자산이 오르면은 포모가 와.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 하이닉스가 있음에도 약간 이게 유쾌하지만 않아요. 아, 더 살 걸. 네. 대출 땡겨서 더 살 걸. 근데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지. 근데 이제 그건 시장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시장 경험이 조금 쌓인다 그러면은 그 사고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 작년 올해 내가 봤던 시장 기회를 상기해보는 거야. 작년 오랫동안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었지? 그럼 생각보다 많았거든. 우리가 막 얘기했던 것 중에 뭐 감성 코퍼레이션, 뭐 코스맥스, 조선, 원전 사실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사실 그건 앞으로도 많아. 항상 1년 그 전년도 봐도 시장 전반을 훑어보면은 그런 기회가 항상 있다. 근데 그걸 가슴에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매도 계획을 세워야지. 아, 그걸 내가 대출 땡겨서 더 샀어야지 라는 발상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파괴적이라서 그거는 다른 아이디어 그리고 시장 객관적으로 보기 시선을 좀 가로막는 기껏 내가 깨끗하게 보고 있던 세상을 자기가 굳이 여기다가 안개를 뿌려가지고 노이즈를 만드는 거야. 결국 미래 시점에도 시장의 기회는 항상 등장한다 라는 이 기조를 유지하면은 시장이 계속 깨끗하게 보이거든. 근데 이제 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런 마음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유지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를 좀 잘 배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워가네요. 네, 여기 오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쉬워요. 떨어지면 그냥 빅스 지수 보고 그냥 주식 매수하면 돼. 뭐 30, 50 넘어갈 때 그럼 그냥 매수하면 되거든. 근데 오를 때 더 힘들어. 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언제 팔아야 돼? 그럼 여기저기 기웃거린다고. 이 사람은 이제 정리하고 딴 데 간다 그러고 이 사람은 코스피 4천 간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확신을 갖는 이제 몇몇 요즘 핀플루언서라 그러나? 그냥 뭐 맞든 틀리든 한 명의 기조를 차라리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오락가락하면은 어설프게 돼. 그래서 동강 채널 위주만 따라오세요. 나를 진짜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동강 채널 위주로. 아, 왜 우리 나쁘지 않았잖아. 그죠? 저희만 따라오세요.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장난이고. 그러면 저는 또 시장을 마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